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은 왜 계속해서 상승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파보시면 뭐 경실련이라든지 어떤 무슨 제가 파보면 경제학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 뭐 그런 논고도 많이 되세요. 근데 뭐 그분들 의견도 일부 또 뭐 맞을 수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제가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30대 20대 후반부터 약 20년 가까이 부동산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실제 경험도 해보고 왜 부동산은 계속해서 오를까 이렇게 많이 봐봤는데, 제 개인적인 나름 일단 결과는 부동산이 계속해서 오르더라예요. 근데 이게 왜 오르나, 왜 오를까? 저는 그냥 결론을 내놨어요. 부동산이 왜 계속해서 상승하는가? 상승을 한다고 그냥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답을 뭐라고 보냐면 화폐 때문에 화폐 통화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봐요. 부동산을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인구 감소 뭐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가 감소해도 부동산은 상승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부동산은 상승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상승을 한다, 이렇게 쳐요. 우리가 왜 상승한다? 제가 이제 화폐량 증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화폐량 증가. 그러면 이 화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화폐가 어떤 나라가 그 화폐를 장하고 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로 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뭐부터 좀 배워볼까? 부동산이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하는 건데, 화폐를 배워보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어떻게 해서 버는가, 요것을 한번 일부러 좀 잡아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돈 버는 방법이, 제가 이제 알기로는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달러, 기축통화죠. 기축통화란 말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실 건데, 뭐 이제 전문적이고 학자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기축통화는 무슨 효과가 있냐? 여기에다가 이 종이에다가 있잖아요.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100달러 그냥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거 수백만 장을 찍어서 물건을 딱 사면은 살 수 있는 게 이게 기축통화예요. 아니, 상대방에서 보는 입장에서 이거 황당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종이택지에다가 100달러짜리 찍어서, 그러면 그 100달러짜리 종이택지에다가, 자, 여기 내가 이거 100달러 이렇게 썼으면 이거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미국 조폐공사가 미국에도 저 달러를 만들어내는 돈 찍어내는 하여튼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찍어내는데 좀 이제 고급스럽게 연재를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원가로는 수백십만 장, 수천만 장을 한꺼번에 찍어댈 테니까 원가로는 1센트도 안 될 거예요. 1센트라 하더라도 효과는 얼마예요? 원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달러치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그 달러를 온유도 사오고, 이렇게 천연가스도 사오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기축통화의 힘은 종이택지에다 그냥 써서 어떤 세계 어느 나라에다도 통용시킬 수 있는 힘이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기축달러의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또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은, 전 세계에 수출, 전 세계는 글로벌하게 됐잖아요. 근데 비행기로 이렇게 가서 물건을 파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조그마한 거고, 대다수의
거의 뭐 정확히 저도 제가 물량은 모르겠지만 물량의 거의 90%는 어떻게 다 배에다 싣고 바닷길을 이용해서 바다 항로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물건을 뭐 사들이고 다 하잖아요. 여기 항로에 대한 수수료, 그죠? 그 다음에 전 세계 천연자원을 천연자원 시장을 뭐 이제 제가 알기로 저도 뭐 정확한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여튼 미국 뭐 뉴욕이에요. 그다음에 영국 뭐 런던 시장 뭐 이렇게 몇 군데 해가지고 그 천연자원 시장에 대한 그 판권 수수료 이렇게 해서 미국 정부가 돈을 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민은 행복한 나라죠. 왜 그러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도 행복한 나라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나라들은 국민들은 석유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석유를 어떻게 한다? 뽑아내서 그걸 팔아서 국민들을 다 먹여 살려버려요. 석유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 미국도 이 기축통화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내서 국민들의 다 먹여 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그 기본적인 온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국가 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적인 것들을 아주 저리로 가져오니까 그 공짜로 가져오시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국민들이 굉장히 싸게 휘발유를 쓰고 뭐 이런 거 많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적은 노력으로 풍부한 혜택을 누리는 거죠. 전 세계 그래서 소비량이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축통화의 힘으로. 그럼 미국은 이런 기축통화를 어떻게 자기네가 기축통화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것은 미국이 경찰국가라고 하는 군사력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항공모함을 전 세계에 띄워서 자기네가 이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를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어떤 힘이에요? 그저 이 미국 항공모함으로 해서 미 해군이 거기 안에다가 항공모함 위에다가 전투기도 갖다 놓고 마음에 안 드는 국가는 자기네 말을 안 듣는 국가는 파괴하고 그 나라를 경제를 망치기도 하죠. 이것은 직접적인 실력의 행사인데 미국은 소프트 파워 국가라고 하죠. 이제 그러한 최종적인 행사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계속 말로써 미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 그 협상도 하고 달래고 이렇게 하죠. 근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개박살을 내죠.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석유를 뭘로만 결제를 합니까? 달러로만 결제를 합니다. 미국이 달러로만 결제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사우디 왕정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미국은 사우디 왕정이 독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있고 사우디 국민들은 그 독재가 되더라도 사우디 왕정에서 국민들한테 먹고 살게끔 해주니까 불만도 없고 이제 서로 윈윈이겠죠. 그리고 모든 온유의 대금을 다 달러로 개시하니까 전 세계 국가들은 온유를 살려고 하면 이렇게 산업 경제의 근간이 되는 온유가 다 달러로 결제되고 전 세계 달러로화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한다?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네가 이 기축통화 종이택지에다가 100달러 찍어가지고 하면 물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기축통화의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국가들이 천연자원, 가스, 뭐 온유 이런 것을 사지 않는다고 하면은 달러로 결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기축통화의 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이라크가 미국하고 전쟁했죠.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라크가 온유 결제를 달러로 안 하고 유로화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라크가 후세인이 뭐 독재를 했네, 뭐 나쁜 짓거리 했네, 그것은 이면적인 문제고 자기네들 달러를 기축통화하는데 방해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라크를 개박살 낸 거죠. 초토화 시켜버린 거예요. 나라 자체를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 나라를 박살을 내버려야 어차피 달러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유로화로 결제를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시장이 이 달러의 힘이 약해지니까 달러 결제를 못하고 아예 그 시장을 없애버리는 거죠.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좌파잖아요, 좌파. 근데 그 전에는 미국하고 완전히 우호적인 국가였었고, 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원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앞에 그 가까이에 있죠. 근데 그 베네수엘라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그 좌파 정권이 미국하고 대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달러로 결제를 안 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해요? 요것 봐라, 요 싸가지 없는 나라 봐라. 우리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야 되는데 달러로 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이 나라 망하게 해버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제 봉쇄하고, 이게 베네수엘에서 원유를 뽑아내려고 하면 그 시추, 장비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장비가 기술력이 가장 좋은 게 또 어디예요?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전쟁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경제 봉쇄를 하고 시추 장비를 전혀 못 팔게 하고, 그럼으로써 베네수엘라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 봤죠? 지금은 결과적으로 그 원유를 뽑아내는 비용이 원유 가격보다 더 비싸버려요.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는 경제 발전을 선순환을 하지 못하고 그 좌파의 경제관념 없는 그 친구들이 뽑아낸 원유로 흥청망청 써다 보니까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어져서 이제 망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원유 시장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 결제를 하지 않은 그 베네수엘라를 아주 폭망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왜 지금 제가 이 기축통화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냐. 바로 이 기축통화가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기축통화가,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기축통화가. 근데 왜 기축통화가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 기축통화가 무한대로 찍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번 베냉키가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냈어. 무한대로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돈이 이 세상에 미국에서 막 넘쳐날 거 아니에요. 넘쳐나. 여기까지 이해된가요? 그럼 미국이란 나라는, 이거 번 베냉키가 헬리콥터 라고 그랬잖아요.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린다고.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가 힘들었을 때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경제를 살려내고, 그 미국 경제를 살려냈을 때 돈이 풀리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뭐라고 그럴까? 부동산도 폭등을 하겠죠. 당연히. 안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 기축통화 이꼬르 이 기축통화는, 자, 기축통화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도 이 나라가 망하지를 않아. 자, 봐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버리면 망해버려. 그러한 사례는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자, 조선시대 때 대홍군 이항이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경복궁 중건을 했죠. 경복궁 중건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였죠? 가장 큰 이유? 그렇죠. 왕권 강화, 이게 왕권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목적으로 그걸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발행한 게 뭐였어요? 당오전, 당백전 발행한 거잖아요. 그 상평등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있는 돈을 발행해서 물건을 갖다 이렇게 쓰고 했으니까, 돈이 이 시중에 넘쳐나 버린 거야. 그러니 당연히 조선시대 그 말기에도, 조선이란 나라가 망해가는 그 말기에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다? 폭등을 하고 경제가 망가졌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기자가 왔는데, 자기네 기자가 조선시대 때 월세를 주려고 월세를 어떻게 가져간다? 수레에다가 한 가득 싣고 가더라 이거요. 소 달구지에다 끌고 집주인한테 월세를 주러. 그만큼 물가가 흔해 빠져버린 거죠. 이게 단기에 돈을 확 풀어버리면, 자, 여러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미국이란 사회는 근데
달러를 찍어내면 굉장히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희한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프랑스라 뭐 이렇게 일본이나 중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경제가 망가져 버려요. 경제가 환율 문제도 이제 발생되겠죠. 그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무한정 찍어내도 이번에도 뭐 최근에도 뭐 나왔었잖아요. 경제가 위축되고 더 했는데 미국이 더 안 좋아졌는데 어떤 현상이 뭐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더욱더 뭘 해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경제가 힘들어지고 안 좋아지고 어떤 긴급사태가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달러를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서로 달러를. 우리나라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서로 달러를 비축하려고 하잖아요. 비축.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축통화다 보니까 이 달러는 어디든지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달러는 이란에 가서도 통용이 되고 이라크에 가서도 통용이 되고 북한 애들도 너무 좋아해요. 달러. 북한에도 부동산 살 때 북한의 화폐를 가지고 사지 않는데요. 북한에서도 달러를 주고 북한에 있는 부동산을 집들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국의 화폐는 믿지 못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도 달러는 믿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나라에서든지 달러는 다 통용이 돼요. 달러는. 우리나라에서도 달러 주면 좋아라 하잖아요. 어디든지 통용이 됩니다. 바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고, 제가 여기 기축통화를 설명하기 이전에 하나 화폐량 증가라고만 했잖아요. 이 화폐가 발행되기 이전 사회, 우리가 화폐가 발행되기 이전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고려시대로 만약에 가본다고 쳐요. 고려시대로 가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최초로 화폐 같은 게 나옵니다. 물론 그 삼국시대 가면은 그 화폐라고 쓰는 뭐 조개 껍데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마 화폐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좀 믿을 수는 없어요. 그것도 화폐라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무슨 화폐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 관료들이 화폐를 주면은 화폐를 거부했다 이거예요. 싫어하는 게 엄청나게 많이 표기되어집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냥 쌀로 주라. 조선시대 때도 상평통보가 많이 통용화됐고 했지만은 조선시대 때도 그 상평통보도 후기에는 많이 됐지만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 관료들이 쌀로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쌀은 곧 화폐와 동일한 겁니다. 그럼 쌀은 실물이잖아요. 실물이죠? 만약에 실물사회에 산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긴 오르되 지금의 현대 사회처럼 무한정하게 오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봐보십시오. 우리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아요. 그러면서 은행이라는 제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은행이라는 역사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더 빨랐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최초에 전 세계에 영국이 뭐냐면은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했었을 때 은행 제도가 있을 거고, 이제 미국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이나 미국은 은행에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근본이제를 했잖아요. 근본이제. 미국이 100억 달러를 발행을 한다. 화폐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억 달러치 금을 중앙은행에다가 이렇게 창고에다가 지하 창고에 인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100달러치 금을 내달라. 100달러의 화폐를 주고 10만 달러의 화폐를 주고 10만 달러치 금을 내달라 하면 줬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요? 100만 달러를 주고 100만 달러 화폐 달라고 하면 헌금을 주나요? 안 주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종이를 찍어서 내요. 자, 화폐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화폐 전쟁에 중국이 끼어들었냐? 제일 처음에 중국이 막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강화시키고 이제는 수출도 잘하고 해서 미국한테 만만하다고 대들었고, 그 다음 미국의 채권도 많이 샀어. 근데 제가 지금 설명했죠? 미국은 어쩐다고요?
수백억 달러의 채권을 중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일시에 돈 돌리면 어떡한다? 일본은, 아니 미국은 조폐공사가 윤정기 돌려가지고 찍어가지고 중국한테 줘보면 끝이야. 줘보면 끝이라고. 종이택지에다 찍어가지고 줘보면 끝. 이걸 봤더니 중국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최근 시진핑 이때부터 화폐 전쟁에 들어가는 거죠. 화폐 전쟁. 그래서 뭐냐면은 뭐 아시아 개발은행이 중국이 뭐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상대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아시아부터 지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했죠.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기축통화에 대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1대1로가 뭐예요? 바닷길을 뚫고 옛날에 그 뭐 당나라나 그 전에 뭐 초원의 길, 비단길 있었처럼 중국의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기찻길을 뚫으려고 하는 거죠. 유럽이나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모든 자원이나 이런 것을 중국으로 통해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자기네들 먹이려고. 그러면은 미국은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 여기가 작살 내는 거죠. 그 1대1로에 있는 나라들이 가는 곳에서 뭐냐면 계속 전쟁과 이런 것이 발생되어지죠. 그런 것은 미국이 CIA를 동원해서 CIA가 국사학자들이 제일 이제 많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국사학사 출신들이. 그래서 그 자국민들, 이렇게 한국으로에서도 정치적 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CIA가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CIA들이. 어떤 걸 잘 알아? 대한민국의 우파들, 대한민국의 좌파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애들, 대한민국의 천주교애들, 대한민국의 불교애들, 대한민국의 동학애들, 대한민국의 온불교애들, 여기가 막 싸우고 어떤 애는 뭐 김일성이 지지한 애들, 어떤 애는 예를 들어서 뭐 하는 새들 온갖 세력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한다? 적절하게 CIA들이 요 단체에 후원해주고 저 단체에 후원해주고 해서 내부 분쟁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한국으로 놓고 보자면. 그렇죠? 그럼 1대1로에 가는 그 모든 국가에가 뭐 파키스탄에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계속 후원해줘서 거기서 분쟁이, 그래서 미국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거기 나라끼리 자국 내의 반란군들이 해서 그 중국하고 싸움 이렇게 하고 전쟁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기찻길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게 가장 큰 게 뭐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파이어 이게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예요? 경제도 있지만은 최종적인 목표가 뭐다?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 왜냐면은 달러를 전 세계에서 통화된 달러를 사라지게 하고, 이 달러를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달러를 사라지게 하려면은 미국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수출하는 항로권 장악하고 있죠. 전 세계의 자원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자원의 결제를 뭘로 하고 있어요? 달러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 세계에서 제1의 국가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전 세계의 자원 시장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뭐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장을 다 위안화로 결제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 바닷길을 다 중국 해군이 가서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 천연가스 이런 시장들을 자기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장에다가 뭐 선진 시장이라든지 뭐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우수한 자기 편 국가 소련 뭐 항구에다 블라디보스토크에다 하나는 뭐 만들다든지 이렇게 자기 공산 국가끼리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판권을 가져가야 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이런 거요. 이게 기축통화의 힘이에요. 기축통화 지금 진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 아시겠죠? 기축통화는 뭐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기축통화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예요. 종이택지에다가 돈을 꽝꽝꽝 찍어서 이렇게 내밀으면 다른 나라가 사줄 수 있는 것이 기축통화의 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축통화 국가는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종이택지에다가 돈을 팍팍팍 찍어서 석유도 사오고 달러도 사오고 농산물도 사오고 다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오고 나서 그것을 자국민한테 싸게 이렇게 내줄 수 있어요.
그럼 그 나라는 국민들은 쉽게 말해서 배가 엄청 따시겠죠.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겠고 여기까지 좀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기축통화를 막 무제한 발행할 수 있어요.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그 미국도 어떻게 했다? 미국이 글로벌한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말 타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 조금 윗단계에 됐을 때는 어떻게 했었거든. 미국도 다 뭐냐면은 전 세계를 뭐 무역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근본이제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본이제가 아니라 어떤 거요? 그냥 찍어낸다. 여기까지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